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상 한방병원장 한의사 오정호입니다. 오늘은 항암 치료를 마친 부모님이나 가족분들을 어느 2차 병원으로 모실지 고민 중이신 보호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보호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디가 더 유명하고 비용은 어디가 싸고 집에서 얼마나 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게 다가 아니었구나, 더 중요한 것들이 따로 있었구나 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뭐 간병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응급 대응, 그리고 식사와 영양 관련된 거, 그리고 의료진의 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인터넷의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다 알아보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사용자분들의 후기를 듣거나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무래도 온라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서 2차 병원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셔야 할 것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들,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다 들어보시고 지금 고민하고 계신 어떤 병원들을 비교하고 판단하시는데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항암 치료를 마치고 나면 암세포는 당장 뭐 어떻게 됐을지 몰라도 몸 자체가 굉장히 지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에서는 암 자체에 집중을 했다면, 그래서 그걸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으로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2차 병원에서는 그리고 나서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내 몸의 면역력이라든가 그런 전신 관련된 컨디션들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체력이라든가 면역력, 그리고 어떤 부작용을 생긴 걸 관리하는 거, 그리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준비들,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래서 집으로 바로 모시기에는 좀 불안하고, 그렇다고 계속 큰 병원에 있기는 어렵고, 이런 단계에 있으신 분들께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반적인 요양병원은 주로 노인성 질환, 아니면 뇌졸중, 그리고 치매 같은 분들 폭넓게 케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암특허 한방병원은 항암 부작용이라든가 뭐 어떤 통증 관련된 거, 그리고 면역, 영양 관리 같은 어떤 암 환자분들에게 특히나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항암 후에 후유증이 크거나 아니면 재발 관리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암 환자 진료 경험이 많은 암 전문 한방병원을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좀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것은 이 환자분과 우리 어떤 병원이 잘 맞는가. 예를 들어서 스스로 걷기도 어렵고 식사도 잘 안 되시고 통증이 심하다, 뭐 이런 단계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휴식을 필요로 하는, 단순히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이신지, 이런 상태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어떤 의료진이라든가 인력이 상주하고 있고 충분히 배치가 돼 있는가, 그리고 어떤 통증이나 영양이나 이런 재활 부분들을 다 함께 관리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알아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 혹은 가족의 어떤 현재 상태를 이 병원이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가, 케어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 세 가지를 제가 요약을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 환자와 비슷한 상태의 암 환자를 얼마나 치료해봤는가를 물어보시면 좀 더 이해에 도움이 되시고요. 두 번째로는 하루 일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냥 누워만 계시는지, 재활, 운동, 치료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세 번째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로 이송되는지, 이런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이게 암 환자분들의 어떤 단계, 특정 단계를 잘 케어해 줄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일단 간병 형태에 대한 질문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이 개인 간병인지 공동 간병인지, 그리고 야간에 누가 환자를 지키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병 인력이 환자의 변화를 의료진에게 바로바로 전달할 수 있는 소통 시스템이 있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암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겪게 되는 상황이 갑자기 열이 오른다든가 아니면 통증이 갑자기 심해진다든가 아니면 식사량이 갑자기 줄어들었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바로바로 공유해가지고 개선시킬 수 있는 구조인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비용은 항상 포함된 것과 별도인 것을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요. 입원비와 식대는 포함이 돼 있는데 뭐 간병비나 특수 영양제 혹은 뭐 재활치료 이런 일부 시술들을 별도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루 단위 비용만 보지 마시고 이게 현재 상태대로 한 달간 입원하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어떤 기간 단위로 최소한 일주일이나 한 달 단위로 물어보셔야 어떤 좀 더 현실적인 판단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 식단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영상들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짧게 정리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일단 암 환자에게 영양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는 면역력하고 회복 속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식사만 제공되는 경우는 암 환자에게 사실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고요. 뭐 일단 이 섭취가 잘 안 되는 분들께 부드러운 음식을 만들어 준다든가 더 심하면 갈아 만든다든가 그리고 저염이나 저당식을 해줄 수 있는가 그런 것들 소위 이제 암 환자의 어떤 특수성에 따른 맞춤형 식단이 가능한가 요거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실제로 어떤 식사가 나오는지 궁금하시면은 지금 이 여기 위쪽에 보이시는 영상을 눌러서 자세한 식사 영상을 같이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또 영양사가 상주하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식사를 못 하실 때 어떤 대안을 준비해 주시는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죽이나 미음, 그다음에 영양 보충식 그리고 필요할 경우 이제 경관 영양까지 어떤 계획이 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일단 첫째로 야간이나 주말에 의사와 간호사가 잘 배치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응급 상황에서 어떤 상급병원으로 이송하고 평균적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이런 걸 알아보셔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급시에 보호자에게 어떻게 연락을 드리고 대응 절차가 어떤 내부적으로 적절한 매뉴얼화 되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환자분이 원래 치료를 하고 계시는 어떤 본병원이 제일 많이 가시게 되는데요. 이제 그 병원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하면 좀 더 가까운 상급병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응급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 상급병원과의 거리가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요. 보통은 한 30분 이내에 도착 가능한 상급병원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판단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순히 거리뿐만 아니라 해당 상급병원과 어떤 협력하거나 연계되는 시스템이 잘 돼 있는지 그리고 검사 결과 공유나 진료 연계도 원활한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이죠. 저희 병원은 제일 가까운 데가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고요. 사실 저희 병원 환자의 거의 한 90%는 그쪽에서 오시기 때문에 뭐 응급실을 가야 될 때 그쪽으로 가시는 경우가 제일 많고 이제 간혹 이대목동병원이나 아니면은 서울대병원, 뭐 가끔 강남에서도 오시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사실 야간에는 뭐 저희 병원에서 중심으로 급하게 가면 30분 안에 다 갈 수 있죠. 일단 소위 좋은 2차 병원은 그냥 쉬는 곳이 아니고 어떤 적극적인 회복을 도모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증을 어떤 방식으로 조절하는가, 그리고 통증이 이제 한방치료 쪽이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방치료나 뭐 물리치료 같은 게 잘 돼 있는지, 그리고 어떤 환자분들의 체력이나 면역력을 올리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환자분들마다 상태가 굉장히 편차가 커요. 진짜 꼼짝도 못하고 누워만 계셔야 되는 분이 있고 거의 정상인처럼 활동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상태에 따른 개인별 맞춤 계획을 어떻게 세워주는가, 그리고 프로그램이 얼마나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걸 보셔야겠죠. 네,
뭐 사실 시설이나 이런 거는 요즘 웬만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 잘 나와 있잖아요. 실제 인터넷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정보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보호자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병동의 어떤 분위기와 청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요양병원이나 관리가 잘 안 되는 곳들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이제 그 병원 특유의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냄새가 잘 안 나고 청결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복도나 화장실이 잘 정돈되어 있는가. 그리고 환자분들 계신 공간이 너무 어둡거나 아니면 답답하거나 그러진 않은지 이런 공간적인 걸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그 직원분들의 어떤 태도나 표정 같은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환자분들 혹은 간병인분들을 대할 때, 그리고 간병인분들이 환자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말을 거는지, 그리고 보호자에게는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표정이나 말투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 병원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니 뭐니 해도 저는 다른 환자분들의 표정 상태를 살펴보시라고 해요. 그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그 와중에도 어떤 안정감을 느끼고 계신지, 그리고 돌봄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보이시는지, 그 복도에 계신 분들 표정만 봐도 아 여기 분위기가 어떻구나 이런 게 대략은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시면 결정하시기 전에 꼭 한 번은 병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눈으로 직접 보고 느껴보시라고 권장을 드리는 편입니다. 저희 자연산 한방병원도 마찬가지고요. 뭐 전화나 인터넷 정보만 보고 결정하시기보다는 직접 한번 미리 오셔서 병동 분위기, 직원분들 태도, 뭐 식사나 프로그램까지 편하게 쭉 둘러보시고 아 우리 가족이 여기 계시면 어떨까를 한번 직접 상상하고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서두 말씀드린 거랑 겹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막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진짜로 우리 가족에게 맞는 병원인가 이거를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이게 객관적인 어떤 수치나 이것만 갖고 다 파악되기 어려운 정보이긴 한데 아무리 시설 좋고 프로그램 좋아 보여도 어떤 우리 부모님의 상태나 성향이나 아니면 집과의 거리, 뭐 가족의 경제적 상황까지 다 고려했을 때 지속 가능한 병원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 병원을 비교해 보실 때 여기에 오시면 우리가 조금은 안심이 된다 이런 느낌이 드는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다. 그 상담을 하다 보면 보호자분들이 처음에 많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병원 고르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어디가 맞는 곳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기준들을 이제 하나씩 떠올리시면서 우리 가족에게 잘 맞는 곳이 어딜지 차분히 비교해 보시면 음, 결정과 판단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관련해서 영상을 추가로 만들어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병원으로 직접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이 모두 마음의 짐을 좀 덜고 선택과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